안녕하세요. 뼈선생 채널 정형외과 전문의 신병기입니다. 많은 환자분들께서 어깨 주변의 통증으로 병원을 찾게 되시는데요. 상당수의 환자분들은 어깨의 충돌 증후군이나 회전근개의 염증, 석회와 건염 등의 다양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게 되시죠. 그런데 치료가 성공적으로 잘 끝나고 어깨 통증에서 해방되신 후에 꼭 챙기셔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어깨 관절 스트레칭인데요. 그렇다면 왜 스트레칭을 해줘야 될까요? 이는 차후 발생할 수 있는 어깨 통증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도대체 뭐 때문에 치료가 잘 끝나고 통증에서 겨우 벗어난 어깨가 다시 아파질 수 있을까요? 어깨 통증의 재발, 상당수의 경우 이는 새롭게 발생한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유착성 관절낭염, 뭔가 이름이 좀 어렵죠? 유착성 관절낭염은 어깨 관절의 관절 껍데기 부위가 염증이 생기며 딱딱해지고 두꺼워지면서 어깨의 가동 범위가 줄고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질환입니다. 쉬운 표현으로는 흔히들 아시는 오십견, 이게 바로 유착성 관절낭염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왜 한번 아팠던 어깨에 새롭게 유착성 관절낭염이 오게 되는 걸까요? 이는 과거 어깨가 아파서 고생하시는 기간 동안 어깨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원인이 있어요. 한참 어깨가 아프셨을 때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어깨를 아프지 않은 범주 내에서만 움직이게 되시죠. 손을 머리 위로 높이 하거나 등 뒤로 가져가거나 옆으로 멀리 뻗는 행동 등은 실제 염증이 발생한 어깨 관절에 좋지 않은 행동들인데요. 어깨가 아플 때는 통증 때문에 환자분들은 저절로 통증을 유발하는 각종 자세들을 피하게 되시죠. 그러면서 대부분의 환자분들께서 무의식적으로 실제 어깨 관절의 움직임을 점점 더 줄이게 되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깨 관절이 아닌 날개뼈, 즉 견갑골이 대신 움직여주면서 어깨 관절을 도우려고 애쓰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깨 관절은요, 일단 사용을 줄이기 시작하면 점차 뻣뻣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연성을 잃어가는 거죠. 그런 현상이 극도로 진행하게 되면 결국 아까 말씀드린 유착성 관절낭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어깨 관절의 가동 범위가 줄면서 극심한 통증을 동반한다던 바로 그 유착성 관절낭염이죠. 그렇기 때문에 충돌 증후군이나 회전근개의 각종 염증 질환 또는 석회와 건염 등으로 고생하셨던 분들은 치료가 잘 끝나고 통증에서 벗어나셨다면 그때부터는 사실 스트레칭을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간 통증 때문에 사용을 줄이고 서서히 뻣뻣해지던 어깨 관절을 다시 유연하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상당수 환자분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또 바쁘게 사시다 보니 어깨를 스트레칭할 여유를 갖지 못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환자분의 어깨는 통증이 한참 있을 때 스스로 줄여버린 어깨의 가동 범위에 적응이 돼서 그 줄어든 범주 내에서만 움직이려 할 때가 많아요. 줄어버린 가동 범위에 스스로 익숙해져 버리는 거죠. 그렇게 몇 달 동안 특별한 스트레칭 없이 바쁘게 사시다 보면 점차 어깨는 더 뻣뻣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서 병적인 정도가 된다면 안타깝게도 어깨의 통증이 다시 찾아올 수 있어요. 팔을 벌리거나 등 뒤로 갈 때 통증이 다시 심하게 느껴지고 밤에 모로 누우면 통증이 매우 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타깝게 통증이 재발해서 병원에 다시 방문하신 환자분들을 진찰해보면 상당수의 환자분들은 맨 처음 아파서 병원에 찾으셨을 때에 비해 현저히 어깨의 가동 범위가 감소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유착성 관절낭염에 대해서 다시 새롭게 치료를 시작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당연히 스트레칭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칭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깨의 스트레칭 치료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저희 채널에서는 과거 50견, 즉 유착성 관절낭염의 스트레칭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린 바 있습니다. 위에 링크가 보이실 텐데요. 아주 간단하고 쉬운 3가지 운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한번 보시고 따라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깨 통증의 재발을 막기 위한 스트레칭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추가적인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상황을 최대한 예방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뼈선생 채널,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신병기였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